디젤 엔진 차량에는 이 요소수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차가 움직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요소수가 없어서 공급 대란의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또 주식시장에는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오늘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 요소수 이슈가 갑자기 이제 어젯밤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게 뭔가 왜 그러니까요. 갑자기 요소수 그러니까 이슈가 요소수하고는 저도 이제 밀접한 관계가 없는데 요소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벌써 한두 달 전부터 이 회자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요소수라는 게 디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 주로 이제 우리 생각에는 화물 차량을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주유소에 기름 들어가다 보면 요소수 판매 뭐 이런 글자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소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인데 요소가 들어가 있는 물인데 이게 이제 그 5,000km 기준으로 했을 때 승용차가 약 우리 생수 반병 정도. 그러니까 그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그런 건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매연 절감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요소가 디젤에 있는 성분과 부딪히면서 질소 화합물이 나오면서 질소는 우리 몸에 인체에 해롭지 않죠. 그리고 물이 또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화물차 같은 경우 이제 따라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이제 물이 좀 배출구 떨어지는 거 보는 게 그게 요소수가 환원돼서 물화되는 건데 그렇군요. 이 가격이 보통 이제 우리가 한 5,000km마다 넣으면 한 5,000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5,000원어치 정도. 그러니까 엔진 오일 한 번 갈 때 5,000원 정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승용차 기준으로요. 요즘 디젤 승용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가격이 8,000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0원에서 8,000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60% 정도 가격이 올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두어 달 전부터 요소수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인터넷에서 뭐 구입을 하신다라든지 주유소에서 살 때도 이게 왜 갑자기 올랐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커뮤니티에서 요소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요소수를 내가 미리 사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벌써 이미 회자됐었던 얘기인데 그렇군요. 이게 지금은 좀 심각한 상황까지 전이가 됐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격이 60%나 올랐군요. 예. 이렇게 극소량인데 왜 없는 거예요, 시장에는? 이 요소수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요소수라는 게 석탄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석탄에서 요소를 수출할 때 많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몇 년 전에 우리의 주요 부품들을 일본에 의존한 것처럼 우리가 뭐 말씀하셨다시피 승용차 한 대당 요 정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규모의 경제도 좀 이룰 수 없고 그리고 환경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요소를 중국에 이제 의존을 해왔는데 평상시엔 문제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 석탄 대란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요소 수출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던 요소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국내 생산이라든지 타국에서 생산되는 양을 급하게 들여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데 이 요소수라는 것은 경유 자동차에서는 필수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지금 수입산 경유 승용차를 쓰시는 분들은 요소수가 부족하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 차량에 무리를 주게 되고요. 연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장기간 요소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면 차가 또 그러니까 엔진에 결함까지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공포에 가깝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차를 아예 못 끌고 나가겠네요. 지금 그러한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소수 문제가 오늘 매일경제신문에서도 일면 톱으로 다룬 게 이게 뭐 승용차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라고 쳐도 거기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화물차들이 멈춰서게 되면 작업을 이게 못하게 지금 되네요. 우리가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비교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화물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몇 차례 파업을 하셨을 때 이거는 이제 파업이라는 건 내가 차를 멈췄잖아요. 근데 이거는 차를 못 몰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보다 파급 효과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기간에 요원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을 돌린다라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중국한테 이제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고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한다 하는데 글쎄요 뭐 어떤
특정한 뭐 액션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은 뭐 서로 간에 이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는 요소수를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개인의 이기주의가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고 예. 그렇게 된다라면 요소수의 품귀 현상은 당분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그야말로 요소수도 쇼티지네요. 쇼티지가 난 거죠. 여기도 쇼티지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급 부족이 이제 이 사태가 쉽지는 않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근데 이제 산업에 미친 영향은 이제 잘 알겠습니다. 화물차가 아예 운행을 못하고 네. 그러면 해당 화물차를 쓰는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 부족 같은 경우가 문제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어제 고려아연이 실적 발표가 났는데 고려아연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생각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요소수 글로벌 부족이. 아니요. 글로벌 운송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아직 화물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내에서 화물이 멈춘다? 여러분들 택배를 신청했는데 택배가 내일 안 오고 오늘 신청한 게 내일 안 오고 일주일 뒤에 온다? 열흘 뒤에 온다? 그게 이제 뭐 가정에서는 상관이 없죠. 예. 뭐 신청을.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택배의 80%는 산업 간의 운송인데 그렇죠. 이 산업이 갑자기 원재료가 도착을 안 한다. 지금 자동차를 생산할 때도 재고를 쌓아놓고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만드는 즉시 운송을 해서 이게 돌아가는 구조인데 이게 도착을 안 된다. 그럼 자동차 라인도 멈추고 모든 사람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수 문제라는 게 정말 소량의 물질인데 이 소량의 물질이 우리가 이제 차량도 반도체 정말 작은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지 요소수가 없게 된다라면 글쎄요 이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매일경제 신문을 봐도 뭐 주유소마다 재고량이 보통 뭐 보름치가 남았다, 20일치가 남았다라고 하니 그렇군요. 이것도 심각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좀 가볍게 볼 이슈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산업계 전반에 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예. 요소수 쇼티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서로 살려고 해서 그렇죠.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가격도 오르고 예.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뭐 재고를 좀 쌓아놓고 있는 측과 예. 지금 물량을 못 구한 측의 어떤 갈등. 격차가 또 갈등 이런 것들 사회적 갈등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죠.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요소수 가격은 뭐 많이 올랐다고 앞서 네. 60% 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이제 비료 관련 주식들도 네. 주식시장에서 세계 식량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비료주들이 최근에 며칠 동안 올랐습니다만 요소수 쇼티지가 비료 가격에 영향을 줘서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화물트럭으로 비료를 싣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화물트럭이 아예 못 움직이니까 비료도 못 실어 나르기 때문에 그런 오른다, 문제는 이런 아니고요. 로직인가요? 예.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비료를 한다라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비료, 일반적인 비료하면 질소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료다라고 하면 우리가 질소화합물인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경유 트럭 같은 경우 요소수와 화학 작용을 통해서 질소화합물이 나오고 물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질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소수가 또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내년도 농사를 걱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질소 비료를 뿌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체에는 해롭지 않고 일단은 그 땅의 어떤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물인데 네. 질소화합물을 못 만들어낸다 보니까 물론 질소화합물이 쓰이는 것은 산업체 곳곳이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는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질소화합물이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비료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도 이게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재도 요소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요소수가 소위 쇼티지가 나서 비료 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사실 산업단에서의 어려움도 공감하고 네. 해결책도 찾아야겠지만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저희도 또 주식 그렇죠. 투자를 하기 이게 때문에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주식이라는 게 때로는 냉정하죠. 뭐 산업이 어려운 건 알지만 또 거기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뭐 투자자로서는 뭐 그럼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근데 연관성이 좀 애매합니다. 이 요소수를 만드는 게 요소인데 요소를 수입해 와서 가장 많이 만드는 게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이 요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50%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소가 없으니까 요소수를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관련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판매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판매가가 올라가는 거지. 롯데정밀화학은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죠. 요소가 들어와줘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소가 못 들어오니까 오히려 악재네요, 그러면. 그건 정밀화학 입장에서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롯데정밀화학이 가격 반응을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네. 휴캠스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이런 요소수와 상관없이 경유차의 매연 절감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휴캠스가 관심을 좀 끌고 오늘 이제 장중에 움직임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크게 관심을 못 끄는 게 그렇다면 요소수 못 쓴다고 매연 절감 장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바꿔요. 휴캠스 이 장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충족할 그러려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떤 뭐 그 수입 경유차를 끌고 있다. 그럼 휴캠스를 못 바꾸는 거죠. 그냥 지금 요소수가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어떤 뭐 우리가 약간의 이벤트성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 당장 이게 못 구한다. 이게 쇼티지가 또 영원히 지속된다라면 휴캠스가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휴캠스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이다.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요소수를 주로 이제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주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시장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요소수 관련해서 이게 확실히 수익을 볼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규모의 경제를 따지게 된다라면 워낙 작은 규모,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나라 산업 관계에서도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았었던 것들이고 이게 석탄도 우리가 지금 뭐 그 화력 발전처럼 그냥 단순하게 뭐 불을 떼는 정도지 거기서 요소를 추출한다 뭐 이런 거 정도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써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련 산업에 있어서 수혜 찾기는 정말 쉽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비료주는 어떻습니까? 비료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료 같은 경우는 가격 전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유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비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요소의 어떤 가격 상승 이거가 비료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원재료 가격을 판매가에 전이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비료주들 오늘 이제 비료주들이 올라가는 게 저는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현명해지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단순하게 포털 사이트에 요소 관련주 치면 제가 설명드린 종목들이 쫘르륵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이 반응이 없어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비료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요소에 대한 어떤 수입이라든지 앞으로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덧붙여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산업단에서의 어떤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만큼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회자가 된다면 주식시장에도 결국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소위 요소수 부족 사태, 쇼티지로 인한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여기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요소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그 손끝의 가시처럼 이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수적인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이 요소 수출을 지금 현재 금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래서 요소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일단 뭐 비료주들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비료주들 전반적으로 요소와 관련된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 이것은 현재 국내 요소수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앞으로 요소가 해결이 된다라면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는 것도 전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상황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수출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저희 증권광장에서 늘 그랬듯이 가장 먼저 분석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